자, 고목 함세덕이라는 사람이 쓴 고목이라는 소설인데요. 자, 일단 요거의 갈래부터 먼저 볼게요. 갈래. 자, 1번 갈래. 자, 이거는 갈래가 이제 희곡입니다. 희곡. 희곡이 뭐야? 그냥 연극할 때 우리가 쓰는 연극 대본이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대본은 시나리오, 그리고 연극 대본은 희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갈래는 희곡이고 2번 성격. 성격은 조금 이 시대, 이때 당시가 이제 시기가 약간 일제시대 끝나고 약간 새로운 이제 국가가 탄생할 때 그때쯤인데 그 6.25 전쟁도 전, 그래서 45년에서 50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인데 굉장히 그때의 사실적인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실적인 거 보여준다는 건 결국 뭐야? 그때 상황이 뭐 태평성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좀 비판, 그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그리고 비판적, 그리고 나서 이제 비판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뭘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야? 여기 나온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온 내용이라든가 사건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비판을 뭐를 통해서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냥 작가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이 내용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풍자적이라 볼 수 있어요. 풍자는 빗대어서 비판한 풍자야. 3번. 자, 이제 배경에 대해서 볼 건데, 배경은 크게 시간적 배경이 있고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아까 내가 언제 말했죠? 6.25 전쟁 직전. 근데 일제강점기에서는 해방된 다음,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 과정, 그래서 6.25 전쟁 직전 이제 임시정부 수립 중. (6.25) 전쟁 직전 임시정부 수립 과정 중이 이제 시간적 배경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공간적 배경은 딱히 여기 어떤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 시골 마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기회주의적 성향. 옛날에 그 기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다 미워했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만 쓰고, 내가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확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막 박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기회주의적 성향을 비판한다. 기회주의 성향 비판. 비판하는 이제 풍자적인 희극이다 볼 수 있어요. 비판하는 풍자적 희극. 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행자나무가 나오는데, 일단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행자나무가 되게 오래된 나무야. 고목, 오래됐다 이런 뜻이죠. 오래된 나무. 그래서 행자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이런 행자나무라는 상징적 소재, 상징적 소재를 통해 욕망을 드러낸다. 행자나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목이라는 걸 통해서 얘네가 이제 그 여러 상징이 있어. 이 상징이 그럼 어떤 상징이 있냐? 이 고목이 약간 해방 후에
해방 후에 이제 혼란기가 있었단 말이지. 그때 당시에 일제 잔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청산해야 되는, 해방 후 청산해야 하는 부정적 세력들, 해방 후 청산해야 하는 부정적 세력 전부 얘기하고 있다라 볼 수도 있겠고, 그 중에서 조금 콕 집어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제의 잔재라 볼 수 있어요. 일제의 잔재. 그래서 그리고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약간 일제 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나서 또 이거 말고 이제 부정적 세력이 아니라 약간 여기서 기득권층, 내가 권력을 잡으려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위한 상징으로도 쓰여. 그래서 기득권층의 위선, 기득권의 위선, 그리고 허장성세, 허장성세, 허세 부리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층의 위선과 허장성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허장성세는 글씨 2번이나 잘못 써가지고 다시 써야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서 크게 어떤 막 되게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사건이라든가 내용 자체가 그 뭐 인물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지는 않는데, 근데 이런 약간 상징적인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 우리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봉건 의식과 일제 잔재 타파, 요게 이게 이 작품의 메인이야. 새로운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는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라 볼 수 있어요. 친일 지주였던 주인공 박거복은 일단 친일이야. 땅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온 뒤뜰의 고목도, 이 고목이 행자나무입니다. 헌납하지 않으려 한다. 처남네 비난한 삶에 그 나무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아. 처남네가 그걸 팔면은 우리가 좀 다시 좀 잘 살아질 수 있다 라고 제발 팔아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 안 팔아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서 근데 애국투사 오각화에게 접근. 자, 근데 여기서 이 애국투사 오각화가 그냥 이제 애국만을 얘기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오각화가 약간 권력의 상징이라 보시면 돼요.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돼. 알겠죠? 오각화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를 위한 바둑판이나 화로의 재료로만 나무를 쓰려고 해요. 지금 바둑판이나 화로의 재료는 굉장히 사적인 것들이에요. 사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사적인 것들에다가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군수 벼슬이라도 한 자리 얻으려는 박거복의 욕심은 이제 오각화의 지도력에 대한 마을 사람들과 가족의 회의에 부딪히면서 명분을 잃게 되는데, 게다가 마을 안의 정치적 판도마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거복은 결국 수의 복구를 위해서, 약간 문제가 중간에 좀 사건이 좀 있어. 그래서 수의 복구를 위해서 고목을 내놓는 것으로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나중에 이제 아니야 다시 마음 바꾸려고 하는데 이미 고목을 이제 넘기기로 해버린 상황이 돼서 못 바꿔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가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박거복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을의 대지주, 일제 시대 때 일제 친일파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 애국당의 재정부장이다. 대포구가 마을을 휩쓸었기 때문에 수재민들이 좀 많이 생겨나요. 해방 직후 미군정 아래 당대 정치 이끌어가는 오각화가 마을에 방문하게 된다. 이때 이제 행자나무를 배워서 어떻게 하려 했다? 오각화에게 바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잘 보여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거북이는 약간 혹이나 있어. 그래서 혹이 있어가지고 혹부령감처럼 좀 보기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자신의 모습 보이기 부끄러워서 대회장에 가지 않고 어머니와 딸에게 시킵니다. 어머니와 딸 수국을 보내. 그래서 기부사를 자기 대신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부 신청도 안 하고 대회장도 일찍 빠져나왔다는 거야. 왜냐면 이 가족들은 오각화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 얘기 듣고 이제 몹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딱히 얘가 뭐 한 것도 없고 바꿔보기 뭐 한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얘가 재정부장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각한테 이제 기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지. 나는 이제 더 높은 재정부장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제 재정부장 자리에서 계속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었는데 이미 재정부장에서 떨어진 거야. 이제는 재정부장 자리에서도 미끄러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취소. 기부하려 했던 거 취소. 오각한테 기부 안 해. 그래서 오각하에게 기부했던 거 취소하고 오각하 기부 취소는 하고 청년 단원들에게 행자나무 기부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에 복구하고 있었던 수재민들을 위해서 이 행자나무를 기부하겠다 이거야. 얼마 후 정신 차려서 이제 후회하고 없던 일로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된다? 떠밀려서 가족들과 이웃들의 힘이 떠밀려서 이제 베어지게 된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마 폭우로 마을 가옥이 침수된 어느 날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친위의 고리대금 지금 딱 봐도 별로 좋지 않고 기득권층, 위선자들 이런 안 좋은 약간 부정적인 애야. 거북에게 3대째 내려온 500년 된 행자나무를 처분하라는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근데 이것도 겁나 웃겨요. 이거 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을의 행자나무 같은 게 아니라 거북 거야 그냥. 근데 그거를 와가지고 이렇게 처리해라 저렇게 처리해라 막 계속 이렇게 자기네들이 감놓고 이제 배놓고 그런 장면이 있어서 조금 어이가 없긴 합니다. 자, 그래서 처남 영팔. 얘가 처남이야, 처남. 그래서 처남이라는 건 뭐예요? 아내의 동생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한때 잘 살았어. 한때 잘 살았으나 전재민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 전재민은 6.25 전쟁 아닙니다. 이거 6.25 전쟁 전이라 했어. 6.25 아님. 6.25 전쟁 아니고요. 그 일본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과의 전쟁. 자, 그러고 청년 지도자 하동정. 그러니까 지금 천안 영팔이도 달라고 청년 지도자 하동정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나마 그래도 나은 게 천안 영팔이야. 천안 영팔이는 돈 받고 달라고 하거든. 이제 우리한테 팔아서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청년 지도자 하동정은 그냥 달라고 해요. 그냥 뭐 이유도 없어.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입니다. 자, 그거에 날더러 3천을 팔라고? 그냥 나도 돈은 탐나. 내가 돈을 이제 나한테 내가 돈이 생기니까 좋긴 좋지. 돈을 저 철개에 모으는 것 그리고 그 돈을 꺼내서 땅을 사는 것 사실 그것밖에 나에게 낙은 없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거북이 돈을 모으는 것을 낙으로 살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돈을 모으는 것을 낙으로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위해 선조의 유지를 꺾을 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명분이라 볼 수 있어요. 명분. 왜냐면은 얘는 이 나무를 잘라서 뭘 하고 싶은 거야? 오각하한테. 오각하 맞았나? 오각하한테 바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오각하한테 바치는 건 선조의 유지를 꺾는 거냐고. 꺾지 않는 거냐고. 그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라 볼 수 있어요. 08. 하지만 매부 저 한 그루 나무로 전재민 일가족은 누구냐? 08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08의 가족. 영팔의 가족이 갱생할 수 있다면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도 지하에서 만족하시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듣끄럽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게 고인에 대한 손주로서 예법인가? 여보, 거보, 가, 오늘은. 아니, 여보, 몇 달 만에 온 사람을 언짢게 생각 말하라 했더니 영팔이가 바로 가버려요, 또. 그래서, 너도 어린이처럼 가라고 했다고 금세 일어서니? 아니, 가라는데 가는 거지. 하여튼, 너희 매부가 누구야?
얘가 거북이야. 가족관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너희 매부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 그래서 약간 원래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원래 좀 이기적인 사람이잖아, 이러는 거죠. 아니, 또 가봐야 할 것도 있으니까. 매부, 난도 유언 모르겠어.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매부가 저 나무 이번에 벤다더라. 이거 할아버지 유언에서 절대 이거 뭐 끝까지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유언에서. 근데 이제 벤다고 하던데? 근데 이왕 빌 거면은 나 달라고. 나한테 팔라는 거죠. 고향 떠난 지 10년. 한때는 거치고 자전거 끌고 댕기요. 자, 이게 뭐냐면 한때는 좀 걸치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부분은 뭐라 볼 수 있어요? 한때 조금 우리가 얘가 한때는 부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전거나 이런 것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타는 거여서 한때 부유했음을 알 수 있음. 장만한 세간 나부랭이들 전쟁 통해 다 뺏기고 그래도 해방되어 독립됐다고 고향에 찾아오니까 내가 해방돼서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뭐 강냉이 잘못 먹고 맹장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약도 먹고 옆에는 못 먹어서 부항병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해방 후 사회적 혼란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해방 후 사회적 혼란기의 상황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 볼 수 있는 거야? 영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님 그만 가보겠수. 안녕히 계시오 하고 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시다면 행자나무로. 갑자기 이게 왜 이어지냐? 여기 보면은 중략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중략. 다른 얘기야 이제. 이 하동정은 그냥 공짜로 달라는 거야. 거북, 펄쩍 뛰며 개성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 행동 지시문. 이런 거 알아야겠죠? 행자나무를요? 이만큼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태연이. 네. 저 나무는 작년 이맘때 수국 아버지가 거북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국이가 누구야? 거북의 딸이야. 인물 관계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국 아버지께서 자진해서 해군에 공출하기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울 해군 무관부에 소위가 내려왔고 역장군수 경찰서장 위시에서 군감이 전부 나와서 나무의 장행을 축하했었던 거야. 근데 막 벨라고 했는데 일황의 정전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공출이 안 된 거죠. 왜냐면은 이 해군은 누구야? 이 해군은 일본군이거든. 일본군한테 원래 주려고 했는데 근데 전쟁을 끝낸 거죠.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공출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줬다 치고 기부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의 온갖 장애물인 일제히 잔재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도 될 겸 이러고 있잖아. 지금 왜 그러냐면 행자나무를 누구한테 줄라 했었어? 행자나무를 일본 그 군인한테 주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행자나무를 일제히 잔재라고 생각을 해요. 행자나무를 일제히 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제 잔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선생. 하동석이라서. 하선생, 저 나무는 할아버지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라를 위해서 유익히 쓰도록 하라고 아버님께서 유언하신 거다. 그 유언은 아버님께서 수국 아버지께 계승시키고 돌아가신 건 아마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작년 공출을 자진 신청하실 때도 나라를 위해 써달라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작년 공출을 신청했을 때는 언제였어? 일제강점기였잖아. 근데 그때는 일본인데 왜 우리나라가 아니었는데 왜 그때 너 그러면은 뭐야?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하면서 했는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좀 당황해요. 그땐 어떤 게 내 나라인지 구분을 못했어, 사실. 그때는 일본이 내 나라인 줄 알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해방이 돼서 내선일체 이런 건 다 거짓말. 내선일체가 이제 일제강점기 얘기하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 이제 같이
하나가 된다. 내륙인이랑 뭐 다 같이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말이고 우리는 한국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사회 역사적 배경이 일제강점기가 막 끝났을 때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팔씨가 저 나무로 이제 가국을 만들어서 갱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천연의 수해동포가 그 돈으로 구원될 수도 있다면 그것이만 이제 유언을 이행하는 거 아니냐, 이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사생은 동포하지만 동포에 전재민과 수재민만 있습니까? 공장 주인도 있고요, 상인도 있고요, 학교장 같은 목사도 있고요, 순사 형사도 있고요, 나 같은 지주도 있습니다. 즉 조선 3천만 동포를 위해서, 나는 그 수천 명을 위해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천여 명을 위해서 쓰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전재민, 수재민만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위해서 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탁 치는 거죠. 얼떨떨하야 3천만 전부를요, 자기 용변 스스로 간격하면 3천만 전부를 위하는 길이란 무엇이요? 독립이요. 자주 독립이요. 이 독립을, 근데 이 독립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이 독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남임 각하뿐이다. 그래서 오각하한테 바치고자 하는 명분이 되는 거죠. 하는 명분이 된다. 그래, 나는 오늘 오각하의 내임을 기회로 할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행자나무를 각하께 바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걸 갖다 뭐 하시게 이러면서 이번 각하께서 별장 짓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뭐 어떻게 하고 있어? 굉장히 개인적 용품을 만드는 도구로 쓰려고 한단 말이야, 오각하에. 그래서 약간 위선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각하께서는 그런 기분 조금도 반가워하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하동정과 거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이는 오각하를 위해서 내가 이 나무를 쓴다면은 오각하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뤄낼 것이기 때문에 3천만 동포의 모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북은 이제 유산과 친일 고리대금엄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진 않은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얘는 부가 많아, 부자야. 근데 영팔이는 식민지 수탈에 희생당한 민중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희생당한 민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궁핍하게 살아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지주, 아주 부자의 상징, 그리고 희생당한 민중의 상징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북이는 친일과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뇌물 만들어서 출세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독립은 이제 누가 한다? 독립의 완성은 오각하가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자, 동정은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봉건의 잔재, 그리고 일제 잔재 같은 걸 다 박살내야지 그게 진정한 독립이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전재민과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수재민을 위해서 고목을 사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행자나무라는 어떤 한 나무에 대해서, 행자나무라는 한 나무가 있는데 거북과 영팔과 동정 모두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심 소재를 둘러싼 인물의 입장이 모두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직후 이념적 갈등을 희극적 양상으로 그려낸 대중지향적 희곡으로 평가받는데요. 뭐 이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까지.